네, 드디어 청담 아파트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낙찰받았죠. 3분의 1을 낙찰받고 채무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어떤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경매의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책 구매 후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할게요. 16만원. 상당히 혜택이니까 꼭 제 구매 후에 카페 방문하셔서 올려주세요. 2002년 5월 31일 날 입찰을 했었고 입찰자는 12명이었었습니다. 2등과 이제 100 몇십만 원 차이로 좀 짜릿하게 낙찰을 받았죠. 지분 경매로 3분의 1만 진행이 됐던 물건입니다. 관리비가 좀 밀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채무자분과 또 통화를 했거든요. 관리비는 모두 납부를 한다고 하시네요. 자, 입지를 한번 보면 청담역 283m 거리예요. 뭐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오르막길에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강과도 또 가깝죠. 근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 항상 지분 물건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분 물건은 권리 분석 너무 쉽다고 했죠. 채무자 또는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탈 수는 있죠. 하지만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됩니다. 세 분이 3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이분이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다른 동생 두 분은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찾아갔었는데 아무도 안 계셨었고요. 그래서 쪽지를 붙이고 왔었죠. 한 장만 붙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두 장을 붙이는 센스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물건을 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제 실전반 분들과 함께 공동 입찰로 들어갔어요. 주거용 지분 물건 같은 경우 대출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없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담이 훨씬 덜 하겠죠. 그래서 다른 동생이 이쪽 가는 길에 한 번 더 들렸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벨을 눌렀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근데 1차는 이제 기각 결정이 됐었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게 왜 기각 결정이 됐고 어떻게 인도명령 신청을 인용받을 수 있었는지는 또 이전 영상에 나오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했었죠. 원래 뭐 세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도 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같이 해놓으면 혹시라도 벌어질 안 좋은 상태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년 9월 5일 날 강제 개문을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하면 가처분 통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에 아무도 안 계실 경우에는 강제 개문을 통해서 집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오거든요. 법원 집행관분과 함께 갔었었는데 이제 안에 채무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 고시하고 안에 내부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막걸리 병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었었어요.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도를 하게 되면 안에 수리는 싹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저렴하게 팔아야 될지 지금 현재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1차 인도명령 신청할 때 기각이 됐었잖아요. 2차는 결정이 됐죠. 3분의 2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었거든요. 두 분의 협조를 얻어서 동의서까지 함께 제출을 하니까 이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이제 결정문이 내려졌죠. 자, 근데 인도명령 신청 결정문이 계속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폐문부재, 폐문부재로 뜨는 거죠. 그리고 2024년 10월 4일 날 드디어 공시송달 신청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 10월 19일 0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뒤에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채무자분께서 폐문부재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정명령이란 게 내려졌습니다. 이곳에 정확히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초본을 떼서 법원으로 제출해봐 라는 보정명령서였어요. 그래서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니까 이 채무자분의 초본을 떼주는데 전혀 변동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시송달 처리가 돼서 본 공시송달은 2022년 10월 19일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채무자가 안 받더라도 받는 걸로 쳐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강제집행 신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인도명령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법원으로 가서 신청을 하고 비용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한번 만나봤었잖아요. 근데 너무 계속 술 드시고 횡설수설 하시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 점유권의 가치를 매긴 다음에 그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거의 1억 5천, 2억 좀 안 되게 배당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도 다른 곳에 다 집이 있다. 하지만 점유권이 있으니 이 돈을 받으면 자기가 나갈 생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줘야 될 돈도 아닌데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계속 끝까지 이 집에 남아 계신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가 누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 카드 한 가지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부당이득 청구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11월 4일 날 부당이득 청구를 했어요. 이 집의 3분의 1은 내 건데 채무자분께서 전체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돈도 지불하지 않고요. 지금 청담동의 아파트 월세로 치면 얼마일까요? 거래된 내역들 보면은 보증금 9억에 뭐 150, 200 그 정도 나갑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로 치면은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월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만약에 900만 원이라고 치면은 3분의 1이니까 최소 300만 원 가량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협상 카드로서 진행을 하는 거고 보통 협의가 잘 되면 빨리 이사 가신다 하시면 이사비도 드리면서 서로 원만하게 다 잘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란 게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당이득금은 얼마를 청구를 했냐? 월 400만 원 청구를 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은 뭐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저는 조금 더 높게 청구를 해요. 왜냐? 그 금액을 보고 또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또 협의가 잘 풀리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으니까 1차로 집행관님이 계고를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또 안 계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계고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법원마다 진행하는 절차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1차 계고만 나갔다가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시키는 법원이 있고 또 1차 갔다가 없으면 한 번 더 나가는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강제 계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차 때는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강제 계문을 하겠다라고 집행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날 얼마 안 됐죠. 2차 계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안 계셨었고 증인 2명 대동해서 함께 현장으로 가시면 돼요. 네, 열쇠 전문가분이 오셨고요. 수강생분들 몇 분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재미난 건 저번에 왔을 때보다 막걸리 병들이 더 많아졌어요. 거실 가득 이제 막걸리 병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로 통지서가 이제 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집행관님이 고객명이 채무자분이 아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다른 분이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초본을 다시 한 통 떼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집행관님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전입은 이제 채무자분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동사무소 가서 발급한 다음에 바로 팩스로 전송을 했죠. 그랬더니 2022년 11월 22일 날 이제 채무자분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하면 집행전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통화를 했거든요. 오케이, 12월 말까지 있게 해드리겠다. 이삿짐 잘 정리를 해주시고 12월 말에 이사를 가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밀려있는 관리비가 있으니 그 관리비는 다 납부를 해달라. 다 납부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거주하게끔 사정을 봐드리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월세도 좀 주셔야 된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죠. 왜? 그동안의 시간이 좀 오래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청구는 제가 400만 원 청구를 했지만 그걸 다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분에게 한번 시세를 확인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따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협상과 소송은 언제나 동시 진행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일들도 종종 있고요.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 곧 해결은 될 거고 제가 추후에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